어제 영상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지금 검거한 결과 3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재명 암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려서 지금 결국 당연한 결과지만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그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산화된다, 기독교가 망할 거다, 그러면서 암살단을 모집한다고 떠들어대고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에 연락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었거든요. 그래놓고는 지금 IP 추적을 통해 잡히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냥 심심해서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심심해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니까 30대면 장난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 걸 악용하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 특히 지금처럼 암살, 정치 테러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게 국짐의 현 주소다. 계엄도 장난이고 협박도 장난이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으면 저들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깽판 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뭘 하든 간에 이거 장난이었는데, 이거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인데 니네 왜 검열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게 더 널리 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들이 관심을 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김문수 같은 인간이 방금 전에 속보로 전한 내용을 보면 더더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졌던 남성 기억하십니까? 저도 5년 전에 영상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창옥이란 사람을 오히려 열사라고 띄워주고 있는 게 지금 김문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오죽하면 2대1리에서도 경호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는데 그냥 대놓고 대통령한테 신발을 던지고 그렇다는 거는 무슨 다른 짓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과 1년 전에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정치 테러가 노골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을 지금 김문수가 신발 열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런 식으로 서사를 해킹해 간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폭도 세력들을 두고 무슨 민주화 운동의 열사라는 식으로 독립운동의 서사를 막 갖다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특히 저렇게 경선 후보라는 인간이 저런 테러범을 신발 열사라고 오히려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씨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후의 발언들이 더 심각한데요. 신발만 던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창옥 욕하지 마. 저 사람은 신발 열사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잘못에 대해서 분노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오늘 김문수 씨가 떠들어댄 거거든요. 아니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님이든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잘못을 했으면 비판할 수 있죠. 모든 게 100% 맞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또 최대한 보장하고 누가 이러지 말랍니까? 근데 왜 와가지고 신발을 던지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서사를 갖다가 붙여주고 있는 게 지금 김문수의 만행 아닙니까? 언제든지 저래도 된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럼 같은 잣대로 본인 잘못한 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김문수 본인한테 신발 다 던져도 됩니까? 한번 신발 투척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들은 맨날 표현의 자유라고 저런 식으로 거들먹거리고 다녀요. 도대체 이런 말장난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 정창옥이란 인간도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 오히려 자기는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고 와서 또 저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지금 떠들어대는 워딩을 보더라도 반국가 세력 척결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최적임자로 김문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윤석열이 계속해서 떠들어댔고 내란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거의 후계자로 지금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던 김문수한테
저렇게 지지를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문제는 저 정창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신발만 던졌던 것도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경찰관까지 폭행을 했어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모욕도 했어요. 그래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이 된 바가 있는데 저런 인간을 김문수가 다시 끌어다주고 오히려 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테러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대목 때문인 거죠. 아무튼 지금 한덕수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혼자 난각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헛소리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다.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말 같지도 않은 출마 타령이나 하고 있고 오히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탄핵 사유 없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겁박에 그치지 말고 한번 실행해봐라. 탄핵 사유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 세계관에서야 탄핵 사유가 없겠죠. 대놓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고 내란까지도 옹호하고 폭도들까지도 감싸는 인간들이 뭐가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저 기준대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들은 계속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민주당에다가 뒤집어 씌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원래 나라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정당이다. 요 그대로 누워서 침을 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끝까지 윤석열을 쳐내지 못하는 게 권성동의 현실이에요. 윤석열은 자연인이라면서 탈당이나 제명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고 오히려 저렇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어차피 DC 미정겔, 국힘겔, 국힘 비대위겔에서는 본인 이미 쌍권, 권성동, 권영세는 민심 박살났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국진당도 답이 없는 게 반명 빅텐트 타령하면서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아직까지도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연대요. 열고 나서 1단계로는 잠깐 당을 떠났던 도태우, 장해찬 거의 일배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이준석, 이낙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한때 민주당 대표를 했으니까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당원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리고 한덕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한덕수도 결국 반명 빅텐트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짐에서도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강은 거의 확실시 됐고 나머지 4위권이 나경원과 안철수 싸움인데 나경원이 그래도 좀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최근에 갑자기 긁혀가지고 한덕수 추대위는 민주당 인사뿐이다. 한마디로 지금 한덕수 추대위를 꾸린다고 막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원을 보니까 고건, 손학규, 이낙연 이들이 지금 참여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거 다 민주당 사람들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홍준표 씨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홍준표는 이 세 글자면 끝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항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늘 또 이런 입장을 전했죠. 감옥에 있는 나를 9번이나 고소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했는데 참고로 또 방금 전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준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가 지금 출국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근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힘 대선 경선이 끝나면 돌아갈 계획이다. 야, 저런 식으로 출국 금지를 진작 시켜놨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봐주는 게 검찰이 물렁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검찰은 당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 쪽 정치인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었다고 치면 안 봐도 지금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아무튼 지금 홍준표 씨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외모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에서도 눈썹 문신 1호 정치인 하남자라고 지금 오히려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키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뭐 가발, 가슴 뭐 등등 이제 한동훈의 외모 지적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공약을 제대로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죠. 한동훈 키 180은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다 같이 맨발로 토론하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이 노인정에서 사진 찍을 때 발 뒤꿈치를 든다. 한마디로 어르신들 앞에서도 발 뒤꿈치를 드는 게 한동훈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처럼 참 유치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장예찬 씨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문재인, 조국, 오세훈은 논란이 없었는데 한동훈은 외모 집착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한동훈은 저런 식으로 너덜너덜해졌고 홍준표는 명태균 세 글자로 끝난 셈이고 안철수는 이제 와가지고 뭐 윤석열과 지난 대선 단일화를 반성하고 사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안철수 손가락은 언제 보여줄 건데요. 요걸로 그냥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경원 씨도 지금 뇌절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 콜드플레이 팬들을 건드렸어요. 왜 이렇게 열이 받았냐? 한마디로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그 내한 공연 때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를 해서 한마디로 자기를 응원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가 걸린 겁니다. 드러머를 드럼통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슬쩍 장난질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나경원 씨가 역풍을 제대로 맞은 건데 도대체 주변에 누가 있길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나니가스키라든지 나경원 드럼통이라든지 심지어 그때도 이미 뇌절해서 나락을 갔는데 여기서 아예 콜드플레이까지 건드려가지고 이런 망신만 지금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땡큐 콜드플레이 타령하고 있는데 헛소리 좀 이제 집어치우고요.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저들이 뭐 반명 빅텐트를 꾸리든 자기들끼리 뭐 내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잡을 수 있다고 떠들어대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 지금 저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30대 남성이 어떤 식으로 처벌받는지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